건강 충전, 행복 충전, 당신의 활력 충전소.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 박찬민 아나운서도 설마 네. 김치 좋아하시죠? 아, 김치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을까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예. 시작. 김치 만약에- 없이 못 살아. 나 그건 아니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얼마나 우리가 한국인이 김치를 사랑하면 요런 노래까지 있겠냐고. 뭐든지 예. 김치만 있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김치가 아삭거리고 이럴 때 이제 잘 익었을 때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나서 남았어. 그래서 이제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이거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처분하자니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맨날 김치만 볶아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남은 작년 김장 김치를 알차게 활용해서 끝까지 맛있게 먹는 법.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걸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네, 너무 기다렸어요. 네, 너무 기다렸어. 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도 오셨거든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김장 김치를 근사한 요리로 바꿔주실 우리 요리 전문가 선생님 방영아 요리연구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영아입니다. 네. 자, 오늘 맛있게 좀 김치 요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근사하고 맛있는 김치 요리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양한 영양학적 정보를 알려주실 송태희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식탁 위에 김치가 빠지면 안 된다면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서는 이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정정환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김치. 자, 오늘도 신김치처럼 신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작년 김장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만나볼 텐데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냉장고 속에 있는 그 애물단지인 김장김치를요. 예. 정말 보물단지로 변신시켜줄 맛있고 근사한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선생님, 이런 김장김치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치즈 덩어리처럼 허옇게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일 때가 그거 있거든요.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이제 버리긴 했는데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김치가 겨울이 지나다 보면 그 김치 위에 하얗게 생기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덩어리를 골마지라고 합니다. 이제 저런 골마지가 생기는 원인은 김치가 이제 발효 후기가 되면 유산균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럴 때 김치가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김치에 있던 이제 효모들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피막을 형성하게 돼요. 그렇게 생기게 이제 골마지라고 합니다. 골마지. 근데 무서워요. 뭔가 그렇죠. 곰팡이 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유해균은 아니고요. 네. 저거는 이제 먹어도 괜찮은 건데 좀 그냥 먹기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찌개 등으로 가열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우리가 이거 네. 이제 씻거나 가열하는 이제 조언을 주셨는데 이거 네. 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봐 여기 생겼어. 이거 봐요. 어떤 그러네. 거예요? 골마지가? 네,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죠? 네. 요게 골마지예요. 요렇게 어. 생길 때도 있고 저는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생길 때도 있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즈 덩어리처럼 위에 약간 김치가 오래되면 네. 약간 하얗게 이렇게 골마지가 생기는데요. 네. 그냥 버리기에는 맛있게 담근 김치가 아깝잖아요. 아까워. 작품인데. 그래서 네, 요리에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오래된 신김치는 이렇게 하실 때 먼저 좀 속을 좀 이렇게 털어주세요. 양념을 좀 빼요? 네, 그런 다음에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쌀뜨물, 집에서 쌀 씻으면서 쌀뜨물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담궈 두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담궈 놓으면 이 쌀뜨물이 우리가 뭐 찌개를 끓이거나 아니면 국물 낼 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담궈 놓으면 이 김치가 갖고 있는 이렇게 묵은 냄새나 약간 그런 냄새들이 군내난다 군내나는 그러죠? 것들이 좀 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난 다음에 이거를 물기를 완전히 꼭 짜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거를 이제 요리에다 쓰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골마지가 많이 낀 김치를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물기를 꼭 짜. 이렇게 짜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렇게 지퍼팩을 한번 열어주시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한 번 요리에 쓸 만큼씩 나누어서 이렇게 지퍼팩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냉장실에 넣어두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싸서 통에다가 넣은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발효되거나 이런 되지 않기 때문에 김치 상태로 그대로 얼리죠. 근데 제가 아까 꼭 짜야 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분이 많으면 나중에 녹았을 때 너무 흐물흐물해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김치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만 해도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전에 맞아요.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음식이었네요. 네. 굉장히 그렇게 하니까 알뜰해 보인다. 네. 제가 저걸 배워서 이렇게 싸면 저도 알뜰 주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살림 잘하는 거지. 아니 근데 골마지에 대한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 거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아예 골마지를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김장을 담글 때 보면 이렇게 꾹꾹 누르고 위에다가 이렇게 우거지, 배추잎 이렇게 덮어놓으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공기를 안 닿게 하는 거예요. 아까 공기가 닿으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기가 안 닿게 하는 거고요. 또 엄마들이 이제 김장김치 꺼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국물 꼭 채워놔라 하시잖아요. 국물이 채워놓지 않아가지고 공기가 나면 또 골마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김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골마지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치를 저장할 때는 4, 5도씨 이하의 냉장으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밖에다가 땅에 파놨을 때는 한 1도씨 내지 5도씨. 그래서 제일 맛있는 온도가 되는데요. 요즘에 김치 냉장고 정도의 온도. 그렇게 보관하시면 맛있고 이제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보니까 김치통이 이렇게 크게 담겨 있잖아요. 저 밑에 있는 거를 꺼내서 먹고 또 이렇게 자리를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국물에 채워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촉촉하게 네. 젖어 있게. 첫 번째 요리 선생님,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예요? 첫 번째 알려드릴 요리는요. 작년 김장김치를 활용한 김치 보쌈 만두 전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입에서 군침이 막 도는데요. 네, 오늘 좀 보글보글 끓여서 맛있게 먹어볼 건데요. 네. 먼저 이렇게 김장김치, 김치잎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끓일 미나리와 대파, 그리고 표고버섯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골 끓이니까 다시마 육수를 좀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만두를 만들 거니까 만두 소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돼지고기 다진 거, 그다음 부추, 두부, 양파,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들인데요. 여기에 돼지고기를 밑간할 양념도 있고요. 또 전골의 맛을 좀 매콤하게 만들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또 액젓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양념장도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김치가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먹는 거지만 여기에 또 어떤 영양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발효식품이니까 그렇죠. 유산균 많다. 요 정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나요? 김치의 주재료는 다 아시다시피 배추와 무잖아요. 네. 이런 배추와 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인데요.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항산화적이 풍부한 클로로필,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김치 만들 때는 배추나 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재료들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을 풍부하게 만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산균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요. 그리고 변비도 완화시키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요. 심지어는 발암물질의 생성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치는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 이제 좀 더 자주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요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같이 곁들여지는 채소를 먼저 한번 손질을 해볼 텐데요. 네. 먼저 미나리 한 4cm 정도 길이로 해주는데요. 그 이 줄기 윗부분은 처음부터 먼저 끓여줄 거고요. 네. 윗부분은 조금 나중에 넣어줄 넣어도 거예요. 그래서 되죠. 썰어서 준비를 하실 때 네. 섞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줄기 부분과 윗부분을 조금 구분해 놓으시면 전골 냄비에 담을 때 조금 편리하거든요. 이제 대파 같은 경우는 어슷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표고버섯을 한번 준비해 볼 텐데요. 오늘 전골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지만 예쁘게. 조금 한번 멋을 내보자 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별 모양. 이렇게 해서 한번 칼집을 3번 정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먹기는 불편하니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하는데요. 조심하실 거는 그냥 휙 흐리릭 놓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처음 모양대로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 나중에 모양 그대로 살리면서도 위에 모양이 살아남거든요. 이제 재료가 준비되어졌으면 이제 한번 만두 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진 돼지고기가 200g일 때 여기에 으깨어 놓은 두부 수분을 좀 없앤 거를 100g 정도 반 정도의 양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2대1로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고기와 주시면 두부. 되고요. 돼지고기는 약간 누릿한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다가 생강 나 생강 꼭 들어가야 된다. 네, 다진 마늘 네. 이걸 먼저 넣으셔가지고요. 먼저 이렇게 돼지고기 쪽에 먼저 치대어 주세요. 네. 그러면 돼지고기의 누릿한 맛을 생강이 잡아주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 네. 맛을 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깨소금 그리고 후춧가루 아, 후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양파랑 부추 송송송송 썰어서요. 네. 준비하신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잘 치대어 주세요. 그러면 만두소 끝. 오, 네. 근데 희한하게 소금 간이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 매콤하게 양념장을 넣어서 끓여줄 거거든요. 전골에. 네, 전골에. 그래서 따로 소금 간은 제가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약간 매콤하게 할 거라서요. 고춧가루. 네, 좋다. 칼칼함 고춧가루 하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고추장이 같이 들어가면 약간 맛이 조금 깊어져요. 네, 장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액젓, 멸치 액젓도 좋고 그리고 까나리 액젓. 네, 까나리 액젓도 좋아요. 그다음에 청주 이렇게 네. 해서 반죽 여기 양념장을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양념장 하나만 잘 만들어놔도 모든 네. 걸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까지 이제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전골에 들어가는 볼을 싸볼 거예요. 김치 만두를. 네, 이렇게 해서 싸볼 건데 네. 김치를 싸기 전에 여기에 먼저 잎에다가요 네. 녹말가루나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 돼요. 네. 아니 네. 밀가루 반죽 안에 넣는 그 김치 만두가 아니라 김치를 싸는 만두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피가 안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배추김치 잎을 만두 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선생님 이 녹말가루 너무 이건 진짜 현명한 방법이다. 네. 저 이런 거 만들면 네. 꼭 이게 떨어지죠. 덩어리가 속에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할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밀가루가 접착제 역할, 녹말가루나 밀가루가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감싸준 다음에 돌돌돌 말아주시면 이야. 이렇게. 와. 네, 이렇게 하면 되게 담백하면서 맛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이렇게 김치 해서. 말이 만두네요. 네. 자, 요렇게 김치 만두가 준비가 됐습니다. 와. 먼저 이렇게 준비한 김치 만두를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는 거죠. 둥글 때는 뭐 돌려주셔도 좋은데요. 오늘 이렇게 놓을 때는 이제 보기 좋게 또 우리가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또 예쁘게 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주시고요. 마음이 뿌듯하다 저걸 보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도 같이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대파. 여기다가 미나리 아까 줄기 부분 있죠? 네. 줄기 부분을 보라색 많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끓어서 좀 거의 맛이 배어져 갈 때쯤에 미나리 잎은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얹어서? 좋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와,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네. 자, 여기에다가
다시마 육수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네. 4컵 정도를 부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어주셔서 보글보글 끓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자, 한번 먼저 불에다가 얹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 되게 뭐라 그럴까. 정갈하면서 놓여진 게. 정말. 자, 이렇게 지금 아까 양념장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나면 막 풀으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덩어리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육수를 좀 남겼던 거를 여기다가 넣으셔서요. 요거를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 양념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이렇게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념장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끓어지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서 덩어리가 어디 있나 하고 막 풀지 않으셔도 끓으면서 같이 양념이 잘 어우러지거든요. 저는 덩어리 풀다가 만두도 풀어요. 이게 순서만 살짝 바꿔도 요리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유지가 되고. 네.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좀 뚜껑을 덮어서 끓은 다음에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서 조금 맛이 어우러지도록 해주시고요. 돼지고기가 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여서 김치와 돼지고기, 만두, 소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끓일 때까지 조금 뚜껑을 덮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전골이 맛있게 끓일 동안요.